안녕하세요. 주식소년 팀원 여러분. 오늘 주식 투자의 기술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실장부터 살펴볼게요. 실장 300만 달러를 벌다. 1924년 여름 밀 가격은 내가 분기점이라고 부르는 가격까지 상승했고, 그래서 나는 시장에 뛰어들어 1차로 500만 부셸의 매수 주문을 냈다. 내가 낸 매수 주문이 다 처리되고 나자 곧바로 시장은 가라앉아 며칠 동안 소강 상태가 계속됐지만 밀 가격이 분기점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이전 고점보다 몇 센트 더 높은 지점까지 갔고, 여기서 자연적인 조정이 나타난 다음 며칠 동안 옆걸음질 치더니 재차 오름세를 이어갔다. 밀 가격이 두 번째로 분기점을 돌파하자마자 나는 2차로 500만 부셸의 매수 주문을 냈다. 내 매수 주문은 분기점보다 1.5센트 높은 가격 수준 이내에서 전부 체결됐는데, 이건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왜 그럴까? 2차로 주문을 낸 500만 부셸을 매수하기가 앞서 1차 때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음날 시장은 내가 1차 매수 주문을 낸 뒤 조정을 나타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3센트나 상승했는데, 이건 시장에 대한 내 분석이 정확했음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진짜 강세장이라고 할 만한 장세가 펼쳐졌다. 다시 말해, 내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몇 달 이상은 지속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이 내게 가져다 줄 잠재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셸당 25센트의 수익이 나자 일단 이익을 실현했다. 그리고는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 며칠 만에 20센트나 오르는 것을 팔짱을 낀 채 지켜봐야 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대체 무슨 이유로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얼마의 수익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일까? 나는 평가 이익을 실현해 현금화하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인내심을 갖고 버텼어야 할 시점에, 용기를 내서 그 거래를 끝까지 가져가야 했을 시점에 물러서 버린 것이다. 시간이 흘러 상승 추세가 방향을 틀게 될 분기점에 도달하면 충분히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재차 매수할 밀 선물의 평균 매수 단가는 앞서 보유했던 물량을 매도했던 가격보다 25센트나 더 높았다.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앞서 매도했던 물량의 50%밖에는 매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 신호가 나를 멈춰 세울 때까지 계속 가져갔다. 내가 이번 거래에서 거둔 최종 수익은 300만 달러가 넘었다. 옛날 투기자들의 시대는 갔다. 이제 옛날 투기자들의 자리는 투기자와 투자자의 성격을 함께 갖춘 투기적 투자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들 투기적 투자자는 옛날 투기자들처럼 시장에서 단기간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번 돈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성공하는 투기적 투자자는 심리적 시간에만 투기에 나설 것이며, 시장의 크고 작은 흐름에서 오로지 투기만 생각했던 옛날 투기자들보다 궁극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8장 리버모어의 시장을 여는 열쇠. 오랜 세월 투기에 전념해온 뒤에야 비로소 주식시장에 새로운 일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주가 움직임이란 단지 반복될 뿐이며, 개별 종목의 경우 다소 상이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 패턴은 시간이 흘러도 늘 똑같다. 내가 시도했던 처음의 노력을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게 애썼으면서도 왜 금방 성과를 얻지 못했는지 이해가 된다. 그때는 마음속에 오로지 투기 한 가지 생각만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매매하며 짧은 기간 동안에 작은 주가 움직임들을 포착하는 트레이딩 기법을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건 잘못된 발상이었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저 가만히 잘 들여다보기만 하면 시장의 큰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주가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었다. 바로 그때부터 나는 작은 주가 움직임들은 마음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수많은 주가 기록을 꾸준히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 정말로 중요한 주가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 요소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내가 그 이전까지 찾아내려고 했던 것은 주가의 조정이나 반등 같은 작은 출렁임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확실한 추세를 따라 움직이더라도 중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나는 어떤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갖고 그 주식이 속한 업종의 추세가 바뀌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 대신 어느 업종에 속한 두 가지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함께 고려해 추세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증거, 즉 기준 주가를 구한다. 두 가지 종목의 주가와 그 움직임을 결합함으로써 내가 기준 주가라고 부르는 가격을 도출하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주가 기록이 그렇게 하라고 말할 때 즉각 행동해야 한다. 망설일 여지는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단단히 단련해둬야 한다. 누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린다거나 이유가 밝혀지고 한 번 더 확인될 때까지 머뭇거리다 보면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을 놓치고 말 것이다. 자기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밝혀내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투자자든 투기자든 꼭 파악해둬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는 시장 그 자체의 움직임뿐이다. 시장의 움직임이 자신의 예상과 틀린다거나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자기가 내린 판단을 바꾸고 즉시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어느 주식이든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점 역시 기억해두라. 기회는 그 이유가 확실히 알려지기 전에 붙잡아야지 이유가 밝혀질 장래 시점까지 기다린다면 때는 이미 늦어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네, 이렇게 해서 8장까지 살펴봤고요. 9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리버모어의 시장을 여는 열쇠에 기초한 차트와 설명이라고 해서 리버모어가 주가를 기록한 양식이 실려 있는데요. 9장에서는 바로 이 양식들을 만들게 된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이해한 바로는 당시 차트가 없던 시절에 주가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리버모어가 개인적으로 만든 도표라서 영상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이 책을 직접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리버모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인지 한 번쯤은 도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도표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보였고요. 차트를 아직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도표를 아주 꼼꼼히 보신다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 보였어요. 이건 리버모어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열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답을 찾아 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리버모어가 쓴 주식 투자의 기술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이 책을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도 더 많이 갖게 됐고 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투자의 세계가 이렇게나 심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된 게 2010년이더라고요. 너무 늦게 이 책을 발견한 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만큼 너무 소중한 책이 되었어요. 제시 리버모어가 살아계시다면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책을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리버모어의 생애도 함께 살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의 건강, 정신, 감정,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주식소녀 팀원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아시죠? 주식소녀의 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장 먼저 다뤘던 이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 투자의 비밀 이 책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책 후딱 끝내고 또 새로운 책 진도 나가보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